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면서 자,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온 시점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거의 금리가 한 2, 3% 가까이 다시 한번 빠지면서 나스닥이나 S&P 500, QQQ 같은 주요 지수들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CD 자체도 시그널선 하방 돌파하면서 자, 이격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뭐 3% 이하까지 빠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3.23%까지 한번 찍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찍고 온 뒤에 다시 반등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다. 그것은 한번 지켜보면서 금리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다시 맞물려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어져 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하방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자, 지금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의적 반등. 자,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도의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지금 금리가 폭등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하고 가는 계속 오르는 건 언제나 없는 법이죠. 그렇죠? 한 달 반 가까이 지금 상승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한번 조정 찍어준 뒤에 움직이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요 지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 어제 기준으로 2.3%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의적 반등이다. 자, 이만큼 빠졌으면 한 번은 튀어줘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일단 저는 기준으로 MACD 시그널을 맞닿는 모습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걸 언제 또 하방으로 향하게 할지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들어갔다가는 또 물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랠리 가까운 정도의 긴 시간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진 않아요. 만약에 랠리로 지속이 되더라도 갈 수 있는 한계치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삼각수렴의 상단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또 놓치기가 아까운 분들이 계시겠죠. 자, 요렇게 본다면 자, 자, 삼각수렴 상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지지해왔던 이 하방 지지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삼각추세의 상하단에서 움직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은 과연 여기서 반등이 시작이 되었을 때 혹은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많이 갔을 때 저는 여기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힘이 부족하다면 그냥 이렇게 다시 하방으로 향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도의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포지션을 뭐 상방에 넣기보다는 일단 이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실 분들은 일단은 일부 비중 들어가셔서 노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지금은 정배열 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라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모든 포지션을 또 놓고 랠리가 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자, 이쯤 어딘가에서 저항을 맞고 하루에 3, 4%또 빠져서 원상복귀 된 뒤에 하방 뚫리면 그때는 다시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지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혹은 손절을 치실 수 있는 분들 손절 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부터 포지션을 잡으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즉 여기서 MACD가 양전 시그널과 맞닿음이 나오고 어느 정도 상방을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는 내가 갈 수 있다. 혹은 많이 가도 여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이 인근으로 중간값 이상으로 왔을 때 수익 실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늘어난 현금 가지고 그때 흘러가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해칭 타이밍을 잡으시든 이렇게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셔야지 이거를 와리가리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싼 것 같아서 여기서 또 들어간다? 이런 식의 단순한 대응으로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제 나온 반등은 그냥 정말 너무 오랫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아마 제 기준으로는 5일, 길면 5일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반등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가장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12,000선까지. 그래서 지금 1800선이죠. 그렇죠? 1000포인트 정도의 왔다 갔다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삼각 추세의 마지막은 하방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해 주신 상태에서 시장을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S&P 500도 상황은 지금 비슷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그어 놓았던 이 삼각 추세 수렴선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고, 자, MACD가 양전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장기간의 랠리라기보다는 이전보다는 짧은 랠리, 즉 이전보다 낮아진 이 추세선상의 고점을 이런 식으로 터치하는 게 가장 강한 랠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야 이 정도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가다가 악재에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이슈가 있는 최근 그 날짜를 보시자면, 자, 10월 13일에 CPI 발표가 있고 16일부터 3분기 실적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10월 4일이기 때문에 아마 13일까지도 랠리가 이어져 갈 수가 있겠죠. 왜냐? 이때까지는 악재가 실현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숏을 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눈치 보셨던 분들이 거기에 또 휩쓸려서 에너지를 더할 것이고, 그것이 아마 CPI 발표 전까지 상방으로 향했다가 다시 역배열 추세로 움직이는 그런 식의 흐름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추세 흐름 자체도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만약 맞물림이 나와서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딱 그 시점이 한 13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월 13일 CPI, 그리고 이제 16일 3분기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시장에서 다시 방향성을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향성을 떠나서 금리가 오른 상황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께. 자, 그냥 전체 경제를 보는데 꽤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6일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가 오르는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오르던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7년 이후라던가 뭐 19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이런 식의 특징은 뭐냐면, 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막 무역 전쟁도 하고 내수도 키우고 이제 어쨌든 수출 위주, 즉 기존에 미국이 계속 겪어왔던 무역 적자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흑자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즉 성장이 이루어지던 상황이에요. 즉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그에 걸맞춰서 GDP, 즉 성장이 따라갈 수 있다면 이 정도의 금리는 시장이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금리 인상기에도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거의 0%에서 3.5%까지 올린 상황이에요. 자, 3.25%까지.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 성장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3분기 실적부터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이 금리 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 자체는 하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 무조건적인 악재인 거고 시장을 하방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나오려면 전체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감내할 만큼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어떤 이머징 국가, 선진국, 독일 뭐 다 보시면 사실 성장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으로 이제 전환이 될 만큼 시장이 꽤 죽어 있어요. 지금 부동산 같은 거 구매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거래 자체가 꽤 냉각이 돼 있고 성장보다는 오히려 횡보나 하방으로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는 올라가고 시장은 하방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주식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시고 이제 13일 CPI, 자, 물가가 2%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간다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16일 실적 발표들, 이제 요런 일정들에 맞춰서 아마 시장이 요런 식으로 결국 삼각 수렴의 끝을 정할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런 타이밍에 비중을 늘리시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혹시 노리신다면 또 모든 포지션 급격하게 넣지 마시고, 왜냐? 그렇게 됐을 때 누구도 돈을 벌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시장은 그렇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너무 단계 강하게 들어오면 또 단계 확 빼버리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일부 비중 들어가서 그 단기적인 상승 빠르게 먹으시고, 그리고 하방에 또 대비하는 그런 식의, 지금은 방망이 짧게 잡고 조심하는 투자, 보수적인 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대응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어떤 MACD 양전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추세 쌍바닥을 유지를 하면서 반등으로 전환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이 그렇게 오래 길게 장기적으로 옛날처럼 가는 랠리는 나오지 않는다 라는 그 냉정한 사실을 인지를 해주신 뒤에 그거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는, 결국 시장은 하방으로 다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그러한 한 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